선생이었던 조지 길먼은 이렇게 기록을 남깁니다. 조선 학생들의 영어 습득 능력이 굉장히 빠르다. 이들은 비상한 기억력을 갖추고 있는데 자연과학, 수학 등도 금방 배운다. 조선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했다라고 기록에 남기고 있습니다. 현재 이 조선은 더럽고 가난하고 지저분하지만 이 조선인들의 내면에는 아주 훌륭한 본성이 들어있다. 그래서 진정성 있는 좋은 정부가 들어선다면 이들은 짧은 시간 내에 세상을 깜짝 놀랄 일을 만들어낼 것이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 예언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 조선시대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중국을 대국으로 섬기면서 이 소중화 사상에 빠져서 한자 그리고 중국을 사대하던 안타까운 역사를 지냈던 거 여러분들도 아십니다. 사실 그게 참 조선을 만국으로 만들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의 가장 아픈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한자. 그래서 훈민정음 창제할 때 집현전 부제학 최만리가 반대 상소문을 올리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중국을 섬겨야 되는데 이 오랑캐 글을 만들면 어떡합니까? 이거는 정치적으로도 유익함이 없고 학문적으로도 유익함이 없습니다라고 세종대왕한테 반대 상소문을 올리지 않습니까? 즉 아니 우리가 중국을 섬기고 우리가 소중화 사상으로 중국을 하대해서 한자로 해야 되는데 모든 지식과 정보가 다 한자로 되고 역사가 한자로 되어 있는데 우리 중국을 한자를 쓰지 않고 이 훈민정음 언문을 만든다는 거는 이 오랑캐 글이나 다름없는 건데 우리가 스스로 왜 오랑캐가 되려고 합니까? 이건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거니까 정치적으로 이거 큰일 나는 일이고 학문적으로도 언문을 쓰다 보면 이제 애들이 한자 배우지 않으면 우리 어떡합니까? 이렇게 최만리가 상소를 할 정도로 우리는 한자 문화권이었고 수천 년 동안 우리가 한자만이 유일한 문자이자 또 한자로 이루어진 모든 것을 우리가 정보와 지식의 보고로 삼았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조선 말에 영어교육 열풍이 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시작은 1882년 우리가 서구 열강과 맺은 최초의 조약, 미국과 맺은 조미 수호 통상 계약 체결입니다. 다시 한번요. 조미 수호 통상 조약 때문입니다. 즉 1882년에 우리가 그동안 고종과 또 흥선대원군이 쇄국을 해왔다가 결국은 서구 열강의 압력에 못 이겨서 우리가 1882년 강화도에서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약을 미국에서 대사를 파견합니다. 그래서 1883년 그 이듬해에 루시어스 푸트라고 하는 한마디로 대사를 파견합니다. 이제 최초의 주한 대사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사가 파견됐는데 우리는 대사를 파견하지 못하니까 대사를 파견하지 못하지만 대신에 대사를 파견해준 데에 대한 답례로 인사하러 간다라고 해서 이제 보빙사, 답례로 인사하러 가는 사절단에서 보빙사라는 사절단을 만들어서 우리의 젊은 관료 3명과 수행원 5명 그리고 통역관 3명 해서 11명이 정말 일본까지 갔다가 일본에서 또 배 타고 정말 산 넘고 물 건너 또 미국에 도착해 샌프란시스코 도착해서 또 미국 대륙 횡단 열차를 타고 출발한 지 거의 3개월 만에 워싱턴에 도착하는 정말 조선 역사상 최초로 미국의 젊은 똑똑한 관료들이 미국을 갔다 오는 사절단으로 미국을 갔다 옵니다. 그리고 미국의 또 배려로 유럽 순방까지 마치고 돌아옵니다. 거의 한 9개월 만에 돌아오거든요. 미국의 근대시설, 우체국, 전신기구, 철도 정말 깜짝 놀라. 서구 열강에 우리는 오로지 중국, 청나라 이들만이 세계 최고라 생각하고 세계 중심인 줄 알았는데 더 넓은 세상이 있고 더 발전된 세상이 있고 더 부강한 세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때부터 영어 교육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일단 고종이 1883년부터 영어 교육 동문관이라고 설립을 하고요. 3년 후에 유경공원, 현재 지금 국립시립미술관인데 유경공원을 설립을 해서 영어 교육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양반과 일반 백성들이 영어 교육에 열풍이 불게 됩니다. 그때 이제 동문관에서 고종이 만들고 또 유경공원에서 이제 영어를 가르치는데요. 이때 원어민 선생들이 영어를 가르치는데 이때 이제 이 교의 영문 영어라고 해가지고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를 따지면 이제 이머전시 교육, 그러니까 영어 몰입 교육을 합니다. 영어로 쓰고 말하고 영어로만 하는 걸 하는데 이때부터 우리나라에는 이제 영어 교육 열풍이 막 불기 시작하는데요. 당시 배제학당의 교장이었던 아펜젤라가 조선인들의 영어 교육열이 굉장히 높다. 조선인들에게 당신이 왜 영어 공부를 하려고 하냐 그러면 출세하기 위해서다라고 한결같이 대답한다라고 기록에 남겼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출세하려면 뭘 해야 됐습니까? 당연히 한자를 외워서 노노맹자, 사서삼경 달달달 외워가지고 과거 시험 보는 게 출세의 지름길인데 이제는 영어를 하는 게 훨씬 더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지름길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 140년이 넘는 지금까지 한국은 지금 영어 열풍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거죠. 자, 유경공원에서 영어 교육을 하는데요. 1880년. 그때 미국의 교사를 초빙하는데 그때 젊은 아주 좋은 대학을 나온 이제 호머 헐버트 그리고 달젤 조지 길머 같은 영어 선생들이 이제 옵니다. 당시 다 좋은 당시에 아이비그 대학 같은 좋은 대학을 나온 수재들인데요. 그때 선생이었던 조지 길머죠. 그때 선생이었던 조지 길머는 이렇게 기록을 남깁니다. 조선 학생들의 영어 습득 능력이 굉장히 빠르다. 이들은 한자를 배움으로써 비상한 기억력을 갖추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비상한 기억력에다가 영어를 금방금방 습득해서 자연과학, 수학 등도 금방 배운다. 즉 조선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했다라고 기록에 남기고 있습니다. 서양인 중에 최초로 한글 교과서를 펴내신 호모 헐버트 박사님도 조선인들이 중국인이나 일본인보다 영어 습득 능력이 훨씬 뛰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보다 굉장히 비상하게 영어를 더 잘했다고 하는데요. 또 하나 기록이 있습니다. 에른스트 폰 헤세 바르텍이라고 하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미국인 여행가 겸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전 세계를 여행을 하면서요, 29권의 책을 내고 700편의 논고를 쓰신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 사람이 1894년 여름에 조선을 방문해서 조선 여행을 또 합니다. 그래서 부산 그리고 또 인천 제물포 그리고 또 서울 등을 오가면서 여행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또 책을 냅니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는 책을 내는데요. 이 책에는요, 현재 이 조선은 더럽고 가난하고 지저분하지만 이 조선인들의 내면에는 아주 훌륭한 본성이 들어있다. 그래서 진정성 있는 좋은 정부가 들어선다면 이들은 짧은 시간 내에 세상을 깜짝 놀랄 일을 만들어낼 것이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 예언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지저분하고 가난한 1890년대 정말로 낙후된, 정말로 그런 조선말 그 낙후된 조선을 여행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선 사람들,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들어있던 굉장히 다이아몬드 같은 아름다운 본성이 열정과 똑똑함과 영민함과 선한 본성이 있는 걸 발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극찬의 예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조선 사람들의 영어 실력이 매우 우수하다. 이분은 전 세계를 다녀서 일본 사람들, 중국 사람들도 다 아는데 그 중에서 동양인 중에는 조선 사람들의 영어 실력이 가장 훌륭하다. 이들은 L과 R 발음도 정확히 구분한다라고 썼습니다. 사람들의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의 영어 실력은 굉장히 우수했다고 할 수 있죠. 그 조선시대에 크게 또 유행했던 영어 교재 중에 이 아학편이라고 있습니다. 이 아학편은 원래 정약용이 한자 학습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 더 잘하기 위해서 하셨거든요. 정약용 선생이 강진의 유배가 있는 중에 아학편이라고 해가지고 이천자, 천자, 천자식에서 대꾸가 되는 글자를 만들어서 아학편이라고 해서 만듭니다. 이게 당시 한자 교재는 조선시대 대대로 천자문을 썼거든요. 근데 천자문은 이게 5세기에 만들어진 아주 그러니까 조선시대로부터도 이미 1000년이나 더 오래된 글자입니다. 근데 이 천자문은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겠지만 사실 한자 교육으로는 별로 좋지 않은 교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4분의 1이 쓰지 않는, 당시로서도 벌써 쓰지 않는 한자니까 지금 같으면 더 안 쓰는 글자죠. 그런데 그래서 1527년에 중종 22년에 이제 최세진이 당시 역관이었는데 훈몽자회라고 해서 3360자가 적혀있는 어린아이들을 위한 한자 학습서를 만듭니다. 이때 이 훈몽자회에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등의 우리가 쓰는 한글의 자모 이름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기역, 니은이 나오게 된 건데 이 3360자의 이제 훈민정음으로 음을 다 단 건데 정약용 선생이 다시 그 중에서 2000자를 그러니까 이제 추상적인 거와 구체적인 걸로 해서 아주 구체적인 현상이나 물질 같은 걸로 앞에 천자를 대꾸가 되게 만들고 또 철학적인 거, 형이상학적인 거를 또 천자를 추려서 대꾸가 되게 천자에서 2000자로 만든 게 이제 아학편입니다. 그 아학편에 조선시대의 국어학자이자 또 의학자의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종두법을
만드신 지석영 선생께서 전용기라고 하는, 당시 전용기가 일본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중국어도 잘했던 4개국에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이 전용규 씨에 대해서는 그 정도만 나옵니다. 뒤져도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전용규를 통해서 이 아학편에 영어와 중국 발음과 일본 발음 그리고 훈민정음으로 다 이 발음을 표기한 게 이제 당시 조선시대 영어 교재. 이거로 한자만 배우는 게 아니라 영어도 배우고 일본 발음도 배우고 중국 발음도 배우고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멀티랭귀지, 진짜 다국어 학습 교재인데, 이것이 이제 영어 교재로도 굉장히 인기가 나는데, 이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피읍순경음, 비읍순경음, 그다음에 시옷 디귿을 다 그대로 표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표기된 영어 발음이 지금 우리가 24자로 표기된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L과 R을 구분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P하고 피읍, 그러니까 P하고 F도 발음하게 되어 있고, B하고 V도 발음합니다. B는 비읍으로, V는 비읍순경음으로, P는 피읍으로, F는 피읍순경음으로 정확히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훈민정음, 즉 한글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그 당시에 순경음까지 다 알고 순경음까지 자연스럽게 쓰고, 또 아래아, 우리가 하늘아라고 하는 이 권설음까지 우리가 다 배웠고 쓸 수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언어를 그대로 표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훈민정음 DNA, 즉 한글 DNA를 제대로 갖췄기 때문에 영어 교육을, 영어 발음을 훨씬 더 잘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한자로 영어 발음 표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일본어 이 50음도 히라가나 가지고는 발음 표시가 안 되잖아요. 택시가 타쿠시라고 하는데 빌딩이 비루딩구라고 하는데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영어 발음을 거의 원어민 발음 그대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영어 발음이 훨씬 더 좋았죠. 1920년에 보성고등학교 학생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일본 영어 선생 발음이 너무 후져서 도저히 수업 못 듣겠다고 고등학교 학생들이 시위를 들고 일어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일본 사람들 발음이 안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발음이 좋은 거는 훈민정음의 역할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23년째 외국어 교육 사업을 하면서 남보다 더 많이 영어나 한국어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공자가 아니지만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한국어에 대해서도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마이플이라는 이름으로 국내 유일한 외국어 통합 구독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또 가나다라는 이름으로 우리 한국어를 전 세계에 서비스하면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어가 되게 인기가 많은데요. 전 세계 한국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게 미국 기업들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는 이제 막 시작한 회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격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응원 부탁드리고요. 또 제 채널에도 오셔서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